사용되는 모듈, 그 I2C를 구현하는데, I2C를 구현하는데, 그 사용되는 파이썬 모듈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어링 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이버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요 대체 강의 말고 사이버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요 와이어링 파이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이어링 파이는 원래 아두이노에서 이제 이런 GPIO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GPIO 작업을. 거기에 이제 특별한 그 입출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GPIO 가지고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아두이노에서의 그 GPIO의 경험들이 굉장히 쉽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걸 착안해서 그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그 GPIO 사용법을 올린 게 이제 와이어링 파이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 패키지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사용되는 모듈이 이제 와이어링 파이인데, 사용할 때 보면 사용법입니다. from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씁니다. 와이어링 파이, 그리고 임포트 하고 스타, 아스테리스크입니다. 아스테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요걸 쓰면은 와이어링 파이에 있는 모든 함수, 모든 변수, 모든 클래스, 그거를 다 이 모듈 밑으로는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와이어링 파이를 이제 완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 거의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 앞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와이어링 파이가 이제 GPIO를 사용하는 어떤 그 패키지인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수행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와이어링 파이 셋업 GPIO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해주면 뭐 되게 편합니다. GPIO 사용하기가. 그래서 요걸 이제 앞쪽에다 똑같이 와이어링 파이를 사용하겠다, GPIO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 세트를 이렇게 딱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from 와이어링 파이 import 한 다음에 star하고 와이어링 파이 셋업 GPIO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하고 그냥 넘기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했던 것처럼 또는 뭐 사회나 지리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학 문제를 여러 번 읽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아주 사용을 편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GPIO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GPIO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럴 때 이게 GPIO가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핀, 2번 핀, 3번 핀 어사인먼트 뿐만 아니라 막 이 사용하는 어떻게 연결하라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GPIO 핀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GPIO를 사용할 때는 몇 번 핀을 사용할 거다라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 중에 몇 번 핀을 사용하겠다. 그죠? 몇 번 핀을 사용하겠다. 라는 걸 넣어줘야 되고, 만약에 2번 핀이라고 합시다. 2번 핀. 2번 핀이 그 라인 하나가 나와 있겠죠. GPIO 같은 경우는. 라인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요 라인은 하나기 때문에 한순간에 한 방향으로밖에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전달할 때 이쪽에서 여기다 5V를 흘리면 이쪽에서 읽어가고, 이쪽에서 흘리면 이쪽에서 읽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샌더고 얘가 리시버면 이쪽에서 5V 보내면 여기서 5V 읽어갑니다. 그리고 0V 흘려보내면 0V 읽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면, 또는 반대로 여기서 흘려보내면 여기서 읽어갑니다. 왜냐면 라인이 하나니까 한순간에 한쪽 방향으로밖에, 한순간에 어떤 정해진 순간에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핀 모드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돌릴 겁니까?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릴 겁니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입장에서 인풋하고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입장에서 인풋 이렇게 해놓으면 그 라인으로 뭔가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하면 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핀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모드 설정. 그래서 이제 모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번 핀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으로 정했습니다. 출력으로, 아웃풋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핀 모드 한 다음에 2 하고 여기다가 2라고 쓴 겁니다, 여러분. 2 하고 여기다가 아웃풋.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번을 아웃풋을 쓰겠다. 그러면 이게 딱 설정이 된 겁니다. 설정이 된 거고, 설정이 됐죠. 그러니까 2번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아웃풋이면 이제 출력만 하겠죠. 그러면 요 펑션만 씁니다. 요 펑션만. 디지털 라이트 하이 또는 로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을 아웃풋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다 5V를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로지컬하게 1이죠. 1. 요걸 흘려보내고 싶으면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핀 번호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쓰고 요 자리에다가 5V 흘려보내고 싶으면 하이, 0V 흘려보내고 싶으면 로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디지털 라이트를. 그죠? 만약에 이 핀 모드를 만약에 인풋으로 잡았습니다. 인풋.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으로 잡았습니다. 인풋. 그럼 요걸 쓴 거죠. 핀 모드. 그리고 핀 모드 한 다음에 여기를 인풋으로 쓴 걸 겁니다. 인풋. 인풋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펑션을 수행시키냐면 디지털 리드를 합니다. 읽어야 되니까요. 인풋이 들어올 테니까 읽어야겠죠. 인풋이 들어올 테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를 해주고 라이트 할 때는 이제 아웃풋으로 해놨을 경우에 동시에는 못 써요. 모드를 바꾸고 나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웃풋으로 핀 모드 2번을 아웃풋 모드로 했다가 라이트 하고 그 다음 핀 모드를 인풋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이랑 잘 약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주 사용하는 예는 아니죠. 사용이 까다로워지니까. 그리고 디지털 리드는 핀 번호가 있죠. 그럼 2번, 그러면 2번에서 그 디지털 값을 읽어오잖아요. 읽어오죠. 그러면 읽어온 값은 리턴 값으로 됩니다. 리턴 값. 리턴 값이 읽어온 값입니다. 리턴 값. 만약에 그게 5V였다 그러면 1을 리턴하고요. 0V였다 그러면 0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드의 리턴 값이라는 거 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태까지는 뭡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인데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쓰겠다고 하고 셋업하고 GPIO 셋업하고 모드 정하고 쓰거나 읽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리고 2번 포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계속해서 디지털 리드로 읽으면 되겠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CPU는 어떻게 됩니까? 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얘만 보고 그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얘가 들어오는지만 바쁘게 비지 웨이팅 할 겁니다. 비지 웨이팅 바쁘게 기다릴 겁니다. 바쁘게. 여러분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죠. 비지 웨이팅. 바쁜 대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폴링 모드의 굉장한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인터럽트가 뜨게 해줍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번 포트에 어떤 게 들어올 때까지 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링을. 그러면 시스템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요리로 뭐가 들어오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멈추고 요거를 처리합니다. 그게 인터럽트입니다. 그 인터럽트. 그래서 그 인터럽트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예가 되겠죠. 예, 인터럽트.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함수입니다. 되게 유용합니다.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와이어링 파이, 여기까지 똑같죠? 이니셜 똑같네. 그리고 ISR은요,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인터럽트에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알죠? 서비스. 서비스. SERVIC입니다. 그리고 루틴. 함수 같은 걸 얘기할 때 루틴이라고 하죠. ROUT, INE. ROUT, IN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거, 인풋 모드로 했을 때 하면 되는데요. 2번이죠. 2번. 2번에 뭐가 들어오면, 수행할 함수를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 번호 자리에다 2번을 쓰고, 그리고, 인터럽트 엣지는 이제 보스입니다. 보스. 요건 제가 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수행함수. 무슨 얘기냐면 2번 핀에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함수를 수행할 함수입니다. 요 함수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으로 뭐가 들어오면 요 함수를 수행하라고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건 프로그램 하는 거겠죠? 그죠?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요 부분은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 이렇게 하면 뭔가 인풋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알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아주 축약돼서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명령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레스 엔터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딱 수행하면 프레스 엔터를 출력합니다. 화면에다가 프레스 엔터. 좀 이상합니다. 글씨가. 프레스 엔터 점점점 하고 한 칸 띄우고 다음 라인으로 가죠. 이거를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입력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입력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넣을 때까지 뭔가 이제 문자열을 넣습니다. 숫자를 넣든 뭘 넣든 다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뭘 입력을 딱 하면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스트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트링을 equal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스트링으로 되겠죠? 그죠? s equal 한 다음에 input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리턴 안 받겠다는 거겠죠? 그죠? 프레스 엔터하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이 엔터라도 입력이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잠깐 포즈할 때 좋겠죠? 잠깐 멈춰 있을 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 써봤고요. 그래서 정리하기는 더 자세히 하려면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뭔가 입력을 합니다. 프레스 엔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치던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그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딜레이. 이 딜레이는 1000분의 n초를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쫙 수행하다가 수행해 오다가 딜레이 하고 가로 열고 1000 이렇게 치면 프로그램을 여기까지 수행하다가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멈췄다가 1초 후에는 그 다음 라인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딜레이 멈춰있는 1초 동안 멈춰있는 그죠? 1000분의 n초입니다. 그러니까 0.5초 하고 싶으면 500 넣으면 되겠죠? 500인가요? 하여간 그렇죠. 500을 넣으면 0.5초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다 500을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와이어링 파이 패키지에 있는 겁니다. 요것도. 원래 파이썬에 있는 건 아니고, 원래 파이썬은 이제 time.sleep, 꼭 원래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슬립도 타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딜레이 이렇게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time이라는 패키지를 받으신 다음에 슬립이라는 펑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충 구조가 요렇게 요런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모듈 소개를 드렸는데, 그게 와이어링 파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링 파이 ISR 모듈 제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와이링 파이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GPIO 2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 모드를 인풋으로 해놨다. 핀 모드가 인풋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걸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 폴링 방식이 아니라 인터럽트 방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을 때만 동작하는 거. 그러려면 요거에 대한 그 인터럽트 서비스 함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가 딱 들어왔을 때 수행해야 될 동작, 그거를 함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와이링 파이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름이 아주 딱 맞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함수인데 세 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이링 파이하고 첫 번째는 GPIO 번호. 이게 만약에 2번이면 여기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이름. 그러니까 함수가 됩니다. 함수 이름이 되겠죠. 그럼 함수는 이름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집어넣고, 이 함수는 누가 구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현하셔야 됩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2번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2번으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함수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번으로 신호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동작, 그 동작을 여러분이 함수로 구현하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구현하신 다음에 함수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겠고요. 이제 인터럽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인터럽트 조건은 그런 겁니다. 그 인터럽트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럽트 엣지 폴링, 인터럽트 엣지 라이징, 그리고 인터럽트 엣지 보스, 이렇게 있죠. 이건 둘 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보스는. 그래서 인터럽트 엣지 보스는 요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로 1이라는 5V가 들어올 때 수행되는 함수입니다. 이쪽으로 5V가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요렇게 들어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펄스가 들어올 텐데, 이 2번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간을, 여기가 t0이고 시간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건 라이징 엣지입니다. 라이징 엣지. 그래서 상승 엣지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 조건에다가 int 엣지 라이징을 하면 그걸 해놓으면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요 상승 엣지가 발생했을 때 요 상승 엣지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상승 엣지가 발생했을 때 그 함수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 폴링은 뭡니까? 폴링 같은 경우는 그 인터럽트가 하강 엣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럽트가 들어오는데 그 함수를 수행하는 시점을 하강할 때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int 엣지 폴링을 여기 조건에 넣어놓으면 인터럽트가 들어오는데 어느 시점에 수행되냐? 폴링일 때 수행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int 엣지 보스, 이렇게 둘 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한번 수행되고 내려갈 때도 수행된다는 겁니다. 둘 다 수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딱 발생했는데 올라갈 때도 수행되고 내려갈 때도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수행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체크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펄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올라갈 때만 하느냐, 내려갈 때만 하느냐, 둘 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와이링 파이 ISR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